교보문고 23년 북트렌드 K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교보문고 도서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영진 차장이자 PM이라고 합니다. 네, 교보문고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본사 파주에 있는 본사 1층에 저희 구매팀 접견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뵌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아, 2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구매팀을 오시면은, 그러니까 교보문고에 오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하여 구매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뵈면은 좀, 반갑게 인사 나누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출판사 분이 제가 항상 옷을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서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의 룩을 출세 포기 룩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은 수트를 입고 왔습니다. 수트를 입게 해주신 관계자,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느라고 좀 썰렁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저희 이야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북트렌드 K라는 자료는요, 교보문고에서 사실은 매달 내부 공유용으로 만들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보문고 1층 접견실에 오면 항상 이 자료가 돌아가고 있어요. 동영상 스타일로 돌아가고 있고, 출판사분들 오시면 항상 요걸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는데, 혹시 오늘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시면은 제가 요거는 공유할 수 있는 자료니까 매달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만나시고 명함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자료의 월말이 아니고 이제 연간 결산 자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북트렌드 K 연말 결산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네, 글밥이 무척 많죠. 왜냐하면은 내부 공유용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발표용 자료보다 내부 공유용 자료가 훨씬 알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러 내부 공유용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왔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트렌드 K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해서요, 해당 월에 어떤 출간 이슈라든가 트렌드들을 정리하는 그런 자료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연말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 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당연히 1등은 세이노의 가르침이었죠. 네, 이 7,000원짜리 책이 올 한 해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그렇고 타사 타 오프라인 서점 전부 엄청나게 많은 판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은 스테디셀러가 곧 베스트셀러요, 이렇게 지금 바로 이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100위에 30권 이상이 작년 100위 안에 들어있던 도서였어요. 리커버 에디션, 봄 에디션, 10만 부 기념 그런 식으로 해서 에디션 리커버 해서 30종이 다시 똑같은 책인데 한영을 달리해서 출간한 책들이 인기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서들이 추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런 한 해였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100위 매출이요, 하락했습니다. 작년에는 6.65%였는데 올해는 6.1%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총 판매 건수도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신장률도 마이너스 9.85%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세이노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이노가 아무래도 사실 작년 1등보다는 3만 부가 더 팔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신장률이 떨어진 거는 세이노의 가르침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세이노의 가르침, 제아의 숨은 고수였죠. 네, PDF 판매로 이미 제아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책을 정상적인 ISBN을 따서 출간한 도서였는데요. 여러 가지 라이벌들을 누르고 올 한 해 최장수 베스트 1위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양승훈 선생님의 평가로는 낡고 투박한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작거리에 사신 인생 지혜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처세 이런 것들에 어떤 독자들이 반응을 했다는 점이 좀 독특했었던 것 같고요.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전자책은 심지어 무료로 배포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마케팅 효과로 이 책의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서 매출이 상위 베스트 도서 매출도 떨어졌지만 전체 도서 매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서점 매출이 많이 하락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오프라인 서점이 있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는 매출을 그나마 선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베스트 31위 내의 도서가 작년 100위 안에 있었던 도서였고요. 그래서 스테디셀러의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있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베스트셀러를 계속 리커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 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마케팅 기획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게 작년에는 소설이 20종 넘게 베스트 100위 안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15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이 그만큼 올라갔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판계에서는 그 불황의 시기에 자기 개발서가 잘 팔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올해 독자들이 그 어떤 경제적인 불안, 그 위기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경제경영 분야 재테크 부동산 그런 책들이 좀 덜 팔렸습니다. 제가 그 경제경영 담당자인데요. 올해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전년 대비 자기계발서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저는 플랫폼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올해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해킹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저자 해킹 이슈부터 시작해서 SNS에 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페이스북에 특정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감장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타사의 전자책 같은 경우는 아예 DRM이 해킹돼가지고 전자책이 유통된 경우도 있었죠. 그거 아직도 해결 중인데 이런 플랫폼 리스크가 전면으로 드러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플랫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출판 유통계의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에 띄는 책 3권을 선정을 했는데요. 뭐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아닌 책이기도 합니다. 뭐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경우는 시의성 있게 잘 기획돼서 나온 책이고 베스트셀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좀 해봤고요. K 배터리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주식 독자들한테 아주 엄청난 재테크 독자들한테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저자가 큰 팬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라는 뭐 특정 종목주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뭐 엄청 오르기도 했었고요. 요 책 한 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은 그 최근에 올레길 만들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 걷기길을 만들고 있어요. 관광 상품으로. 그만큼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출판이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최근에 보기 드물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어요. 베스트셀러 20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저께 저희가 베스트셀러 공유를 드렸는데 그것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올라와 있던 도서들이 꽤나 포진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출판계든 서점 유통계든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셀러 100위 매출이 1위부터 10위까지 뭐 그 각 그 층위별로 감소한 것들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장률도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100 그 리뷰를 좀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다소 감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노의 가르침이 3만 부나 더 팔렸지만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잘 팔리고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대비 그 점유율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진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30종에 해당하는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출판계가 계속 검증되고 판매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도서들을 계속 내고 계시고, 독자들도 그런 도서들을 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팬덤의 영향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작가의 혹은 그 작품의 팬이 됐으니까 나는 다른 에디션도 살 거야. 그 마치 그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들의 그 포토카드를 모으듯이 표지가 다른 책을 모을 거야.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서 같은 경우는 그 번역도서 원서가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영문판과 하루키 신작 일본어판이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분야별로 그 이슈 키워드를 좀 꼽아봤는데요. 분야별 추이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화 영역이에요. 만화가 보시면은 신장률이 15%고 매출 점유율도 거의 지금 3%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매달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달 조사를 해보면 만화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 한 해 계속 상승 중입니다.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만화라는 게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속성이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많이 팔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보니까 뭐 당연히 스즈메의 문단속이나 뭐 슬램덩크 같은 그런 극 영화들이, 장편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었죠.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 관련 도서들이 엄청 팔렸고요. 뿐만 아니고요. 그 넷플릭스가 1,100만입니다. 뭐 넷플릭스 말고 다른 OTT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더 많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최애의 아이 같은 책들이 굉장히 나오면 항상 늘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네. 그리고 뭐 팬데믹 기간을 아예 일본 애니메이션과 보낸 세대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술의 전이나 뭐 귀멸의 칼날 같은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네. 그래서 뭐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선생님한테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뭐 최애의 아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틀어달라는, 그러니까 아이들 교실에서 J-팝이 울려 퍼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팬데믹 기간에 K-팝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사실 K-팝도 이게 주류의 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브컬처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서브컬처거든요. 이 팬데믹 기간 내에 그 서브컬처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독자들 그러니까 그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소비자층들이요. 그러니까 만화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성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작 애니메이션을 찾는 현상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OTT가 저희 삶 내부에 완전히 천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니메셀러라는 그 용어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좀 요 용어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 전체 부분을 좀 봐주시면요, 정책 이슈가 좀 올해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료 배송 정책이에요. 무료 배송이 15,000원으로 늘었잖아요. 한 권에 15,000원 이상으로. 그리고 나서 도서 정가 아마 전산망에 그 도서의 정가를 올리는 일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 정가가 16,800원이 약간 기본값이 됐어요. 왜냐하면 10%를 빼면은 저게 15,000원이 딱 넘거든요. 그래서 도서 정가가 인상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100위만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책을 작년에는 1.34권을 샀었는데요. 올해는 1.45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봤을 때 그 점점 좀 비싼 책을 더 적은 수의 독자가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자층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요. 진짜 독서라는 것이 어떤 타당한 어떤 보편적인 행위가 아니고 특정 뭐 식자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말 그 어떤 몰입하는 취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도서전 이후로 그 정부하고 출판계하고 약간 이슈가 있었죠. 요거는 뭐 잘 해결될 거라고 물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요런 이슈가 있었고 또 뭐 예산 문제가 있죠. 세종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책 판매 부수랑 그 정확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가 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든 뭐 저희 출판계에서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엔데믹 영향 때문에 여행책이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40% 이상 저희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리커버, 땡땡 에디션, 그리고 복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드보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 카네기가 언제적 카네기인데 아직도 카네기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카네기 물론 좋은 책이고 저희 뭐 삶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서고 뭐 자기계발서의 고전도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이 카네기 계속 나온다는 거 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쇼펜하우어도 그렇죠. 최근에 쇼펜하우어가 또 인기가 있죠. 쇼펜하우어가 사실은 예전에 뭐 발타자르 그라시안 같은 그런 뭐 철학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한참 또 출판계에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십수년 전에. 근데 또 다시 발굴돼서 다시 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기획력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아, 네네. 이제 15분이 됐을까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아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요런 이제 쇼펜하우어의 아이디어나 뭐 정신이 지금 우리 사회 시대 정신하고 공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드릴 말씀 더 있었지만 시간이 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향후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그 토론 자리에서 집담회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